이렇게 되면은 아마 마두로 다음이 이재명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책이 마두로와 10가지가 똑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이상하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하면 음모론자 합리관들이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좌파 언론들입니다. 공통점이 친중 좌파 정권은 언제나 부정선거만 나오면 음모론이랍니다. 개발작을 합니다. 왜요? 도둑이 재발절이죠. 그들이 바로 범인인 겁니다. 그래서 전환기는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빠포. 저 지금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이 하필이면 김해공항에서 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는 날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아하.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FAF가 어떤 뜻이냐?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까불어 봐. 대가는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 위성당 안보실장이 얼마 전에 이 대만의 문제에 관련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정말 크게 자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좌파들은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런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죠. 네, 파포. 제가 이미 2번 보도해드렸죠. 파포에서 아마 버큐 할 때 뭐 그런 around 그 다음에 find out에서 그냥 뭐 합쳐 보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너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진은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중국 방문하러 가기 직전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인데, 그죠? 너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데 이런 배경에 있는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는 사진이 바로 김해 공항입니다. 왜 하필 김해 공항일까? 아시다시피 네, 지난 에이펙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김해 공항에서, 그죠? 그때 경주 에이펙 왔을 때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구방망이 선물 받고 또 뭐 금관 선물해, 그죠? 경주 금관 선물해주고 신라의, 그죠? 왕관. 그러면서 그때 만났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잘 됐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너 까불면 죽어. 이재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중국 방문하더라도 너 줄 잘 서라 이거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가 계속 지금처럼 친중 행보하고 우리나라에 중국인의 간첩이 계속 들어오도록 놔두고 이따가 중국은 이제 집중 보도해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마 마두로 다음이 이재명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책이 마두로와 10가지가 똑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 다음 영상 소식은 마두로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 자, 지금 베네수엘라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베네수엘라 안에는 마두로가 체포된 뒤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마두로를 이어서 집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두로 정책을 이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전국에 비상사태 선포되고 군인들과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강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미국하고 약간 충돌이 있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마두로가 체포된 직후에, 미국으로 체포된 직후에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그 영상 되겠습니다. 24번 영상 소식 전해주실래요? 긴급 뉴스럼프의 마두로 압송에 이어 대한민국 해외 동포들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어. 국제자유주권연대 대표는 이 긴급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촉구했어. 또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를 해라고 강력 촉구했어. 그리고 지금 법의 심판대에 설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강조했어. 해외 동포들의 용기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이런 대한민국 현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알려주는 건 어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였습니다. 금방 보여드린 영상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에 대한 뒤에 우리 교민에 관한 이야기를 관련해서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이러면은 뭔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자꾸 음모론자를 하는데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2025년 1월 1일 날 A지역에서 사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엄마가 2025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B지역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 1월에 같은 시간에 큰 누나가 또 사망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고 살해당한 거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 우리나라 4.15 총선 때
경기도 수도 합쳐서 수도권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선거구가 그렇게 많지만은 모두 똑같이 63대 36입니까? 어쨌든 63, 똑같이 나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기억납니다. 박성현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 통계학의 1인자입니다. 통계를 내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당군 이래로 지금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로또 당첨되는 것과 같은 확률이다라고 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게 전산 조작이 될 것이고 전산 조작 부정선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빳빳한 형상 기억종이 투표 용지가 접혀지지 않은 용지가 신권 다발처럼 완전 무더기로 나오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정확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이상하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하면 음모론자 하는 인간들이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좌파 언론들입니다. 공통점이 친중 좌파 정권은 언제나 부정선거만 나오면 음모론이랍니다. 개팔짝을 합니다. 왜요? 도둑이 재발절이죠. 그들이 바로 범인인 겁니다. 그래서 전환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중앙선관위 다 서버 까보자. 투표 인명부 다 오픈해보자. 왜 못하죠? 득자라는 게 범인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여러분 중국이 언제나 전 세계 부정선거에 개입되어 있다 그랬죠?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 기억했잖아요. 그 제조 공장이 어디라고? 중국이라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래도 이재명 보고 묻습니다. 이래도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공산당 싫다. 중국 물러가라고 하면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국민이 잘못했습니까? 중국이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을 탓하지요? 중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경복궁 밑에서 대변을 보면은 5만 원 벌금 내고 끝나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물러가라면 징역 5년에 취한다는 게 과연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그게 바로 이재명이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이재명에 묻습니다. 저는 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원래 채권, 국채나죠. 국가 채권 가장 많이 매입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대대적으로 중국인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중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이나 구입하려면은 우리 담보대출 한계가 6억이었습니다만 중국인은 우리나라 와서 주택 구입할 때 담보대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은 집을 못 사게 하고 중국 돈 많은 사람을 와서 주택을 아파트를 그냥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용산 기지 근처, 용산 미군 기지 근처 1km 전방에 중국인이 매입한 부동산 토지가 650평이 발견됐습니다. 소유권자가 누군지 압니까? 등기부등본 때 보니까 중공이라 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2022년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여의도 면적의 7배. 여의도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아파트도 수천 채가 있고요. 수만 채가 있고요. 여의도 안에. 어마어마한 넓이에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63빌딩이 있고 그 KBS 방송국이 있는 그곳이 금융빌딩이 절비한 곳이 여의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의도 면적 7배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인은 사회주의입니다. 중국은. 따라서 개인의 토지 소유, 주택 소유를 허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진핑 명령 한마디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 시진핑 소유, 중국 공산당 소유로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전환길, 중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하는데 왜 자꾸 너는 반대하냐? 저는 일방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가 상호 우호적으로 간다면 상호주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마구잡이로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국 가서 땅 한 평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혜택 아시죠? 지난 몇 년간 4조 원 적자가 났는 게 중국인 때문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미 보도된 겁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쇼핑하러 오고 부동산 쇼핑하러 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매입,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 중국 가면 중국 건강보험료 그렇게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특혜를 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서 군사기밀, 중국 첨단기술 빼오면 간첩죄 적용받습니다. 중국 간첩죄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군사기밀과 첨단기술 빼가면 중국인은 간첩죄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호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많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미 중국인 투자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텐센트뿐만 아니라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이짓습니까? 자산운용인가? 그 국민연금, 이게 전부 다 중국 자금하고 또 관련이 있다는 게 어제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보도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카카오, 다음 카카오도 중국이 지분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뿐만 하이브입니까? 거기도 있고, 또 JTBC, 무려 1,000억을 지원받았죠. MBC, 중국과 협약 맺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거짓말 하나라도 했으면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 주십시오. 저는 고발 당하고 싶습니다. 허위사실 있다면은 이렇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침투, 부정선거는 정치 개입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부동산 마구잡이 사들이고 있고 국채 매입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부동산 마구잡이 사들이고 있는 거 우리나라는 중국 가서 구입을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마구잡이 하는 거 우리나라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배타적 경제 수익에 가서 인공구조물 설치하지 않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잠정 수익 안에 와서 인공구조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중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우마우당 중국 댓글 부대 아닙니까? 국적 표기하자는데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마구잡이로 지금 전환길 뉴스 우리 어떤 전환길 관련 뉴스에 댓글 보고 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 100%가 전환기를 전부 다 비난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인 댓글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인이 댓글 다는 걸 국적 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그걸 반대하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근거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대통령이다. 그리고 더불어 중국당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공자학원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전국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안에 23개 대학 안에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어서 미국 내에 있는 공자학원은 전부 다 폐쇄됐습니다. 왜요? 중국 공산당 핵심 거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중국 공자학원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렸죠? 대학교에 교수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연수시켜주고 그 세미나 열어준다 해서 데리고 가서 술 사주고 여자 대주고 그런 게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중 교수 지식인으로 바꿔가죠. 논문 발표해라. 돈 대주겠다. 그리고 중국에 유학 보내주고 중국에서 유학비 다 대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 문화 교육계를 중국이 장악하려는 의도가 공자학원 아닙니까? 이게 버짓 설치되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대학교 안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 만들면 박정희 대통령 동상 만들자면 다들 들고 일어나겠지만 시진핑 사진과 그리고 액자가 중국 서울대학교 안에 딱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 동상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 들었으냐면 개발장을 하는 좌파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그렇게 기념관과 딱 설치되어 있는 걸 허락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전환길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한 지적입니까? 뿐만 아니지요. 이제부터 중국에 대해서 혐오 발언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처합니다. 전환길도 이제 징역하겠네요. 중국에 대해서 혐오가 아니라 비판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8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 80% 이상이 중국을 싫어할까에 대해서 이재명은 좀 답변 좀 해보라고. 우리 국민이 잘못이냐? 중국이 금방 했던 수많은 SK 해킹 그리고 국정자원 화재 산불 그리고 이랜드 천안 화재 천안 물류센터 그리고 7구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쿠팡 해킹 3,300만 명 돼지 농장에 수없이 많은 화재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또다시 이 뉴스가 또 많은 기자들이 전환길 뉴스를 좀 모니터해서 전환길의 약점 또는 실수하는 걸 찾아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데 그 언론사들 기자들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근검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재명이 시진핑 만나서 쉐쉐하고 있는 이런 친중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이것은 반트럼프 정책이고 반미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언론인으로 논평을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감행했는데 마두로를 체포했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이나 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반대한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미군이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고 미국과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68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면 미국에 어떤 신호를 주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고 이 대한민국 반국가 정당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단호하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했습니까? 자, 아무튼 오늘 심층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심층 보도는 바로 중국에 대해서 이재명이 무조건 좋다 하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경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중국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소망하건대 중국은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CCP,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당 독재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중국이 모델입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과 지금 충돌한다면은 중국과는 실리로 하되 다만 상호주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유리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든 우리나라는 중국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중국인은 우리나라 와서 다가올 6.3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투표권을 안 주는데 왜 중국인은 투표권을 줘야 됩니까? 그것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협중입니까? 저는 뭔가 잘못된 이런 것을 바로 잡아드리고 싶고 중국에 대해서 지나친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정책을 저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지금 트럼프 정책, 미국의 정책이 중국과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 이재명이 행하는 것은 아까 까불면 죽으라는 백악관의 그 메시지를 이재명이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재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범죄자 이재명 때문에 지금까지 이룩한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이 튼튼한 것이 72년간 전쟁 없는 나라 한미동맹 맺어지고 72주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흔들고 있는 이재명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되고 언제나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 생각하고 한미동맹 속에서 자유, 민주, 번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전환길에 대해서 뉴스에서 오늘 전해드린, 어제는 제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쇄신 발표에 대해서 어제 집중 보도 좀 해드렸고 공식 입장을 어제 발표했고요. 그 공식 입장 발표하니까 오늘 뉴스에 또 수십 군데 실렸더라고요. 전환길이 발표한 공식 입장.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심층 보도해드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재명이 중국 갔다 왔는데 지금 방문 마치고 와서 자화자찬하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의 정확한 대한민국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적 친중화적인 법을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고 경제적으로 주식, 부동산, 국채 매입 같은 경제 침략을 우려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우마우당을 통해서 우리나라 여론 댓글 부대 작업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인 걸 지적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공자학원이 전국 대학 23군데 설치해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확산되는 그런 거점을 허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있었던 중국 유학생의 울산대학교 화재를 연이어서 4군데 불질렀고 그게 바로 2025년 2월이었고 바로 한 달 뒤에 영남 지역, 울산대학교도 영남 아닙니까? 영남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3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산불, 지난 30여 년간 있었던 모든 산불 피해를 합친 만큼의 피해, 2조 규모 피해 보상, 피해 복구가 3조 등하는 어마어마한 산불 피해 있었던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탄핵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그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갑자기 산불이 나면서 모든 이목이 산불로 가면서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건데,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만 30여 군데 왜 일어났을까? 바로 중국인이 화재에 불 지른 것처럼 혹시나 중국인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지적했고, 실제로 이석기 북한 공산당 지령받은 이석기가 그 지령문에, 북한 지령문에 산불을 질러서 혼란에 빠뜨리는 지령문이 나오니까 북한이 지령문이니까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3월이었고 그 외에도 그 뒤로 4월 달에 SK 해킹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을 계기로 해킹이 중단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2년 반 동안 계속되던 SK 해킹이 딱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 선포하면서 그저 해킹이 스톱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4월이었고 그 뒤로 다들 기억하는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 3일 뒤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됩니다. 9월 29일부터 11월 15일 날 이랜드 천안 이랜드 대규모 쿠팡 물류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그리고 다음 날 대구 7곡에 경북 7곡에 이랜드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그리고 다들 아시는 3천만 명 이상의 해킹이 되었던 쿠팡 우리 고객 정보 유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돼지 농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십 군데 지금 돼지 농장에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뭔가 그저 의구심을 품어보는 게 상식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에 관련된 내용을 다 보도해 드렸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 마약 유통 많지 않습니까? 펜타닐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지금 중국인 때문에 범죄가 중국 제주도에 있는 불법 체류 중국인만 10,000명이 넘는다고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부여입니까? 중국인에 의해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즉 끔찍하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여학생을 중국인이 납치하려다가 들킨 사건입니다. 납치당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뉴스에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집중 보도해드렸고, 나머지 이제 그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전학 뉴스에서는 이렇게 집중 보도도 한 번씩 해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안보 외교 뉴스는 이제 끝났고, 이제 정치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치 뉴스로.